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일본 화장품 회사인 DHC에 대한 것인데요.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화남입니다. DHC 코리아는 2002년 4월에 한국에 진출을 하였는데요. 당시 DHC는 배우 김희선 씨를 모델로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하며 대박을 냈습니다. 스베스베, 한국어로 매끈매끈이라는 일본 의성어를 사용한 마케팅으로 대표 제품 딥 클렌징 오일을 메가 히트 상품으로 만들기도 했었죠. TV 프로인 깨식뷰티에서 클렌징 오일 부분 1위를 했었던 만큼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DHC 클렌징 오일은 블랙헤드 모공 관리에 좋다 하여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DHC는 지난 2002년 한국법인을 세운 이래 연 매출 100억 원을 기록했었는데 2010년에는 클렌징 오일이 히트 상품으로 등극하면서 연 매출 300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그래왔던 DHC는 한국 진출 이후 19년 5개월 만에 철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DHC는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고자 노력했으나 아쉽게도 국내 영업 종료를 결정하게 됐다. 연서오는 15일 오후 14시까지만 영업한다고 공지를 했죠. 그러면서도 DHC는 자세한 영업 종료 이유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에 업계에서는 연이은 혐한 발언으로 국내에서 불매운동이 계속된 점이 이미지 타격과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던 2019년 8월 DHC 자회사인 DHC 텔레비전이 혐한 콘텐츠 방송을 내보냈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불매운동 대상이 되어 매출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문제의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일본인들은 한국은 원래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니까 일본은 조용히 두고 봐야지. 조선진들은 한문을 썼는데 한문을 문자화시키지 못해서 일본에서 만든 교과서로 한글을 배포했다 라며 험한하는 등 그럼 제가 현대아트라고 소개하면서 성기를 내보여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라며 여성 혐오 발언도 서슴지 않게 했는데요. 이처럼 이들은 한국에서 일어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폄하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평화의 소년상을 놓고도 망언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당시 모델로 활동했던 배우 정유미 씨도 위약금을 불사하고 광고 계약을 종료했다고 알려졌죠. 더불어 비판이 계속해 심해지자 DHC 코리아는 곧바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여러 차례 DHC 홈페이지에 혐한 게시물을 올리던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은 지난해 12월 홈페이지에 자포자기 추첨에 대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산토리 광고에 기용된 연예인들은 어찌된 일인지 거의 모두가 한국계 일본인이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존트리라고 야유받는 모양이다 라고 올렸죠. 이어 그는 우리 DHC는 연예인 기용 등 모든 것이 순수한 일본인이라며 덧붙여 말했죠. 존도리는 한국계를 멸시하는 표현인 존의 산토리에 토리를 합성한 말입니다. 이처럼 혐한과 동시에 경쟁사인 산토리도 함께 비하한 것이죠. 2016년에는 제1한국인 조선인을 뜻하는 말을 하며 자이니치는 모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요시다 회장의 비하를 받은 곳은 또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 공영방송 NHK입니다. 지난 4월 9일에 NHK가 요시다 회장의 인종차별 발언과 관련된 방송을 내보낸 바 있었는데 방송이 나가기 직전 요시다 회장은 NHK는 간부, 아나운서, 사원 대부분이 한국계 라며 심지어 우연을 가장한 거리 인터뷰도 한국계 일본의 조선화의 원흉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계는 특집적인 이름과 돌출된 턱과 납작한 뒤통수 등으로 한국계를 구별할 수 있다 라는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하였습니다. 요시다 회장의 망언은 이에 멈추지 않았는데요. 여성 혐오 발언도 서슴지 않게 한 것입니다. 일본 잡지 주간문춘에 따르면 요시다 회장은 여성은 임신하면 암컷이 된다. 암컷과 엄마는 쓸만한 물건이 아니니까 필요 없다 라는 발언을 해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 DHC 불매운동이 시작됐고 대부분 헬스앤뷰티 H&B 매장 등에서 DHC 제품 판매를 중단했죠. 이에 DHC와 손절한 곳은 또 있었는데요. 바로 핀란드 인기 키 캐릭터인 무민입니다. 무민은 DHC와 컬래버레이션을 했다가 연이은 차별, 혐오, 조장 행적을 뒤늦게 알고 협업을 중단했죠. DHC 회장 명의로 발표된 제1한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글과 관련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무민의 세계관과 맞지 않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무민과 DHC의 컬래버레이션 상품에 대한 트위터 계정의 글, 공식 홈페이지의 글을 모두 삭제해버렸죠. 라이츠 앤드 브랜드는 아사히의 본국의 무민 캐릭터 회사도 당사도 어떠한 차별도 허용하지 않는다 라며 인식이 느슨했던 부분이 있다. 불쾌하게 생각했건 분들께 죄송하다 라고 말하며 해명과 동시에 사과를 했습니다. 이어 공식 홈페이지와 트위터에서 해당 상품 설명을 삭제하고 계약도 갱신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더불어 무민 캐릭터 저작권을 관리하는 핀란드 기업 무민 캐릭터즈도 허핑턴 포스트에 메일을 보내 일본의 저작권 관리 회사의 DHC와 컬래버레이션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했다고도 합니다.
그와 함께 무민 캐릭터즈는 어떠한 차별도 용인하지 않는다 라고 강조했으며, 또한 해당 회사 회장의 발언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무민 작가인 토베 얀손이 나타낸 가치관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도 했습니다. 덧붙여 오늘 DHC와 모든 제휴를 중지할 것을 공표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DHC 홍보팀은 본권에 관한 코멘트는 삼가겠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요시다 회장은 모국인 일본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일본은 2016년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조치 추진에 관한 법률, 일명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차별 발언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일본 내 구구단체의 제1한국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생긴 이후 여러 지자체가 혐한 집회 허가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죠. 2019년 말에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가 헤이트 스피치를 반복하는 개인과 단체에게 최대 50만엔, 하나로 약 5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요시다 회장이 혐한 발언을 이어가자 DHC와 재발생 시 영양제 등 공공급 협정을 맺은 21개 지자체 중 5곳이 협정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의 보수 성향 매체인 요미우리 신문, 산케이 신문 등은 DHC의 광고 게재를 거부하기도 했죠. 요시다 회장은 갑자기 본인이 쓴 글을 내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 이러한 배경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일고 있습니다. 요시다 회장은 이번 일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는데요. 교도통신, 일본 허핑턴 포스트가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매운동 여파로 한국을 떠난 일본 기업은 DHC만이 아닌데요. 지난 3월에는 일본 로레알 그룹의 화장품 브랜드 슈에무라도 한국 진출 16년 만에 철수를 결정했죠. 로레알 코리아는 브랜드 포트폴리오 변경 차원의 영업 종료하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불매운동에 따른 매출 감소가 원인으로 거론이 되기도 했었죠. 앞서 지난해 5월에는 유니클로 자매 브랜드인 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9월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에 1400제곱미터 규모의 대규모 매장을 개점하며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불매운동과 코로나19 사태라는 이중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오프라인 사업을 모두 정리했죠. 유니클로는 여전히 국내에서 영업 중이지만 위상은 크게 축소된 상태입니다. 일본 불매운동으로 2년 동안 신기에 달하는 전표를 정리했기 때문이죠. 이 밖에 일본 초콜릿 브랜드인 로이스 초콜릿도 지난해 2월 한국 사업을 철수했다 합니다. 혐한 발언으로 불매운동으로 한국에서 철수한 DHC와 불매운동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간 일본 회사들. 앞으로 한국에서의 일본 제품들이 어떤 취급을 받을지, 이로 인해 어떠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올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화남은 의리와 정의가 넘치는 한국이 꾸준히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이어나가길 바라면서 오늘도 화남이 전하는 소식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화남에게는 크나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재밌는 또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